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토트넘의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좀 새로운 영입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사람은 바로 레비 회장이죠. 특히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 있지만 전부 다 무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여러가지 통계를 살펴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진짜 놀라운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일단 스탠다드지에서 나온 이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두 개의 트랜스퍼 프라이어리티, 지금 우선순위가 있다, 영입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 토트넘이 첼시에게 4대3으로 지고 난 이후에 토트넘의 어떤 스쿼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의견들 그리고 논쟁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트넘 지금 이대로 괜찮은 것이냐? 분명 이제 아닌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에는 이제 요한 랑게와 여러 차례 미팅을 좀 가지면서 어떤 영입을 할까, 1월에 어떻게 좀 스쿼드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미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토트넘이 어느 정도를 투자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현재 토트넘이 필요한 어떤 강화, 어떤 게 있냐라고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골키퍼 부분은 그래도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가 잘 막아내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2월 중에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프레이저 포스터 키퍼가 좀 괜찮으면은,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좀 베테랑의 어떤 면모, 경험 있는 어떤 선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수비입니다. 일단 지난 여름에도 토트넘이 수비를 강화하지 않은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상하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로메로가 부상을 당하고, 반더벤 부상당하고, 벤 데이비스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당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야, 진짜 큰일 났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애슐리 필립스라던가 루카 부스코비치, 이제 임대가 있는 19살, 17살 수비수들이 나중에 이제 스쿼드에 들어올 공간이 없지 않냐라는 이유로 이제 안 데려왔다고 했지만, 그러기에는 토트넘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경험이지 뭔가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젊은 10대들이 아니다 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수비진, 특히 이제 센터백 같은 경우에는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공격진 같은 경우,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보강이 필요하다라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굉장히 강한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솔랑케, 브레넌 존슨, 손흥민 이 세 명에게 거의 모든 출전 시간이 쏟아지고 있는 거를 생각했을 때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히샬리송도 이제 나오자마자 한 경기 만에 부상 당하고, 오도베르는 첫 시즌 만에 엄청나게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공격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죠. 마이키 무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뭔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하고, 오히려 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18살의 양민혁 선수가 이제 토트넘에 오지 않습니까? 12월에 이미 합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토트넘에서 적응을 하면서 1월부터 이제 뛸 수 있게 되는데,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경쟁이 어느 때보다 적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1월 중에 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대로라면 생각보다 꽤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공격수가 너무 없습니다. 토트넘은 지금 그래서 공격수를 좀 영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비수와 공격수 이 두 부분은 확실하게 보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보강의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비입니다. 특히 최근에 토트넘에 대한 진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이 레비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그 전에 콘테 감독, 그 전에 뭐 무리뉴 감독 등등 뭐 여러 감독들이 이제 토트넘을 오갔고, 사실은 레비 회장이 있는 동안 진짜 10명이 뭡니까? 여튼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지금 토트넘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 감독당 거의 뭐 1년 반 정도 있었다고 해요. 평균 기간이. 그래서 이제 토트넘의 진짜 문제는 레비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로메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항상 선수들이 비판받고, 그리고 이제 막 감독이 비판받고,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폭탄 발언을 터뜨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토트넘이 투자를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레비가 지금 이제 레비 아웃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완전 야 진짜 우리는 셀링 클럽이구나. 우리가 뭐 도전은 하기는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토트넘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토트넘이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이 레비 회장이 집권하는 이상 이 토트넘이 좋은 방향으로 갈 리가 없다라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비판 이 비판의 수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외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비싼 선수가 제값을 하느냐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수치 중에 하나가 바로 최근에 이 통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스쿼카에서 나온 통계인데 빅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통계는 오픈 플레이 찬스 오프 플레이 가운데에서 찬스를 몇 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인데 가장 많이 만든 선수는 첼시의 콜 파머라고 합니다. 야 진짜 콜 파머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그 다음이 이제 토트넘의 클루셉스키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명단에 올라 있는데 바로 9위 23개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에 부상도 있었고 못 뛴 경기가 있었다는 거를 감안할 때 대단한 수치죠. 그런데 자, 이 중에서도 오픈 플레이 찬스 정도가 아니라 빅 찬스가 있죠. 이 골 득점 확률이 이제 30% 이상이 되는 굉장히 큰 기회를 빅찬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빅찬스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2위에 오른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분야에 이제 부카요 사카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콜 파머, 케빈 데브라이너 뭐 이런 이름들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트피스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거는 이제 오픈플레이 상황에서만이고 세트플레이까지 다 포함했을 경우에는 이제 부카요 사카가 18개를 만들어냈고 콜 파머가 11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10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요즘에는 거의 뭐 세트피스를 차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뭐 오픈플레이에서 비교하는 게 손흥민 선수에게는 조금 더 이제 합당하겠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여전히 가장 위협적인 선수 중 하나라는 게 이런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 같은 선수가 한두 명만 더 있다면 어떨까요? 손흥민처럼 결정할 수 있는 선수, 손흥민처럼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선수가 더 있다면은 손흥민 선수도 조급하지 않아도 되죠. 간절하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은 더 제 실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게 현재의 토트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토트넘 팬들이 어떤 이야기 하냐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커리어의 단계에서도 massively underrated player. 손흥민 선수는 어마무시하게 과소평가된 선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커리어 초반보다도 지금 더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어떤 피니쉬가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패스라던가 아니면은 경기 내에서 얼마나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는 이 손흥민 선수 밖에 토트넘에서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His thing is being underrated at this point. 손흥민 선수는 완전 과소평가를 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클래스가 있지만 뭐 도미닉 솔랑케도 딱히 클리니컬한 굉장히 좋은 피니셔가 아니고 존슨도 뭔가 이 공격의 마무리에 있어서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랑 같이 뛰는 이상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어시스트를 올릴 수 있겠냐. 손흥민 진짜 어시스트 기록 너무 세우고 싶었는데 지금 토트넘 역대 어시스트 1위 기록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손흥민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작년에 손흥민 선수는 20개의 빅찬스를 만들었지만 10개의 어시스트밖에 못 만들었죠. 이게 다시 말하면은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떠먹여주는 것도 지금 뱉고 있다. 입에 넣어주고 있는데 뱉어요. 이거를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2번 볼 수 있었죠. 여하튼 토트넘은 손흥민 정도 되는 진짜 빅스타의 영입 정말 경기에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선수를 공격진에서 그리고 수비진에서 영입해야 된다는 숙제를 안고 있고 이 숙제를 과연 레비 회장이 이번 시즌에 할지 1월 달에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혹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 영입을 안 하고 그냥 버티면은 그러면 이제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도 빨리 떠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 레비 회장이 진짜 그래 칼을 뽑아서 이번에는 진짜 뭐라도 해보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질시키는 게 아니라 진짜 돈 좀 써보자라고 생각한다면은 토트넘에 진짜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레비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일단 12월 여러 경기가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토트넘의 경기들을 보면서 레비 회장이 어떤 걸 느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또 정확한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